하이스톰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겐 저마다 자랑할 만한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감독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호주에도 그런 감독이 있는데요. 황량한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시각적인 임팩트와 종말이나 대재앙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조지 밀러 감독이 바로 호주의 거장 감독입니다. 조지 밀러 감독의 대표작 1979년 버전의 매드맥스 이후 2015년 할리우드와 합작으로 다시 태어난 매드맥스는 흥행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나 여전히 명작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태어난 바 있었죠. 지난해에는 이 시리즈의 후속작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개봉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세계적인 감독이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봉준호 감독에게 배운 것을 적용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매드맥스 르네상스에 봉준호 감독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화 전문 매체 Far Out 매거진은 봉준호 감독이 매드맥스의 르네상스를 이끈 이유라는 기사를 특집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조지 밀러 감독이 영화 매드맥스를 리부트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본 적 없는 독특한 제작 방식을 도입했다고 소개하면서 그것은 바로 한국의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이 봉준호 감독과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영화 촬영 방식을 배웠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지 밀러 감독과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조 감독 PJ 보이튼이 봉준호 감독과 영화 옥자를 함께 작업했는데 그가 봉 감독의 방식을 조지 밀러 감독에게 제안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촬영 도중에 영화를 편집하며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사는 봉준호 감독은 독특한 유머 감각과 풍자적 접근으로 유명한데 밀러 감독은 촬영과 편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봉 감독의 방식을 따라했다면서 이 방식을 통해 영화 촬영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테스트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토리 전개 방식을 현장에서 확정하여 촬영 기간에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그 덕분에 조지 밀러 감독이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 이건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영화 제작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감독이 우리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우픈 이야기인 것이 현장 편집이라는 이 혁신적인 방식은 상대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예산과 빡빡한 스케줄 등 우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들에겐 더 나은 처우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작 방식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인물에게 리스펙을 받은 우리나라의 또 한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을 극찬한 그 엄청난 인물은 여러분 모두가 아실 만한 세계적인 작가인데요. 쇼생크 탈출, 샤이닝, 미스트, 그린마일, 미저리 등 수많은 걸작들의 시나리오를 집필했고 문학적으로도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성의 작가 스티븐 킹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영화 부산행을 본 뒤 자신의 SNS에 이런 소감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산행을 보고 나면 워킹데드는 밋밋해 보인다. 이 말은 영화 부산행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공포 SF 소설 작가의 평가는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죠. 이건 벌써 그가 9년 전에 한 말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발언은 전 세계 다양한 매체들이 부산행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골 멘트인데요. 그런데 최근 좀비 영화의 혁신이었던 부산행의 후속작 소식이 들려오며 전 세계가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 영화 군체가 캐스팅을 공개하며 제작에 돌입했음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기사는 이 작품에는 전지현, 고수, 지창욱, 구교환, 신현빈, 김신록이 캐스팅되었고 이 영화는 부산행과 반도를 아우르는 연상호 감독 세계관의 정점이라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크린렌트 역시도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공식적으로 또 다른 좀비 영화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영화는 로튼토마토에서 95%를 받았던 영화 부산행과 그 이후에 개봉했던 영화 반도의 세계관을 이어가며 이 프랜차이즈를 끝낼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작품에는 킹덤의 아신전에서 활약한 바 있는 액션 장르에서는 최상의 연기력을 선보이는 전지현 배우와
이미 검증된 연상호 감독 사단의 훌륭한 배우들의 결합이기에 캐스팅만큼은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사실 극장 개봉 영화도 그렇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작품을 내놓는 감독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넷플릭스의 정직원 또는 넷플릭스 공무원이라 불릴 정도인데요. 그만큼 그는 정말 놀라운 수준과 속도로 다작을 하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소 먼 미래의 이야기인 군체보다 지금 현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달 공개되는 영화 계시록이죠. 그냥 영화 제목만 들어봐도 이것도 연상호 감독 작품이겠네 싶을 정도로 연상호 감독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어두운 장르를 대표하는 감독인데요. 근데 이번 영화 계시록에는 연상호 감독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성을 가진 거장 감독이 또 한 명 참여했기에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바로 멕시코 출신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인데요. 영화 그래비티와 영화 로마를 통해 아카데미 감독상과 촬영상을 받기도 했고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비롯한 수많은 대작들을 연출하여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올라있는 이 감독이 계시록의 총괄 프로듀서인 것입니다. 그의 존재감으로 인해 남미 매체들은 이 작품에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베이는 한국의 감독과 멕시코 감독의 협업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콤보라면서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미의 매체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연상호 감독에게 존경심을 드러낸 작은 일화도 소개했는데요. 연상호 감독이 첫 번째 편집본을 알폰소 쿠아론 감독에게 보내자 쿠아론 감독은 그것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볼 수 없다면서 편집본을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쿠아론 감독은 연 감독의 비전을 진심으로 존중했다고 기사는 전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팬들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나라야. 한국의 주연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다. 다른 드라마에서도 본 적 있는 배우들인데 다시 캐스팅되어서 기쁘다. 알폰소와 연상호라니 와 기쁘게 놀랐다. 떨린다. 이건 정말 멋진 영화라야만 해.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는 정말 훌륭했어. 킹덤, 지옥 같은 한국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3월 21일이구나. 기다리고 있어. 어둡고 강렬해서 정말 기대가 된다. 2025년 최고의 공포영화가 되길 바란다. 난 한국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도 너무 좋아. 빨리 보고 싶다. 이거 나오면 다른 작품은 모두 먹어치워버릴 것 같다. 이런 어둡고 무서운 한국 드라마가 그리웠어. 꽤 괜찮아 보인다. 서구권 작품들은 쓰레기라서 K-드라마를 기다려. 난 이게 지옥이랑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연상호는 좀비 3부작에 이어서 신앙 3부작도 만들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쿠아론은 해리포터와 칠드런 오브 맨 같은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어. 그걸 한국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봐 넷플릭스, 한국에서 더 많은 영화를 가져와. 이미 K-드라마 컬렉션이 있지만 영화는 거의 없잖아. 지난 20년간의 한국 영화를 모두 다 가져와. 그들은 정말 훌륭해. 공포, 스릴러 영화가 너무 많아. 이 마지막 댓글이 지적한 것처럼 넷플릭스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K-드라마는 장르를 불문하고 거의 다 확보하여 전 세계에 스트리밍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영화 계시록이 중요한 것인데요. 미국 매체 스크린렌트는 영화 계시록이 넷플릭스 한국 라인업의 흥미로운 작품이라면서 한국 드라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넷플릭스에게 이 작품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계시록이 시청률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제작에도 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드라마로 세계 1위, 예능으로도 세계 1위를 석권한 대한민국이 이제 영화계에서도 스크린과 스트리밍을 모두 장악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떨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